블루오션 중에 치킨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출과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조금 시장에 반등 나오는 것 같더니 오늘 또 다시 특히 코스닥 쪽에서 많이 하락이 나와서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거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주가가 빠지니까 주식에 아예 흥미를 잃으셔가지고 주식을 포기하실까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고, 사실은 주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생 함께 해야 될 친구 같은 존재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많은 분들이 공부에 재밌다고 하시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욕하시는 분 많고 2차전지가 사실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타 채널 나가면 겁나서 못 나가겠어요 사실. 네. 타 채널 나가서 예를 들어 썸네일이나 제목의 워딩만 보고 쉽게 단순하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심하게 막말 쏟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대인 소장님, 박 작가님, 저는 가족 대대로 안 좋을 거, 벌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데, 소음도 있고 팩트도 있고 한데, 2차전지에 대한 뷰는 주가 빠진다고 뷰가 바뀌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슈 체크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GM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장 GM에서 이제 앞으로 생산하는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오늘 발표는 조금 사실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조금 우려는 됩니다. 사실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 업체들, 소재 업체들하고 장비 업체들 다 실적 나오는 거 포함해가지고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GM의 생산 관련돼서 축소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GM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가장 좀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한 건 우려 요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리스크 관리하자고 해서 또 그새 또 말 바꾸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뷰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빠졌다고 뷰는 바꿀 생각은 없고요, 사실. 그런데 비싸게 사신 분들 버티는데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엄청 힘이 드실 것 같고, 또 최근에 2차전지는 아니지만 이 영상 보고 샀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영상이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이거 좀 강력한 경고 문구, 이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고 문구가 나가는 걸로 아는데, 왜 경고 문구를 왜 무시하세요? 말 그대로 경고라니까요.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 첫 페이지에도 지금 여기 워닝 보이시죠? 워닝. 본 영상은 개별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철저히 본인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고 투자 책임도 철저히 본인이 지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어떠한 분들의 얘기도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제가 힌트는 드릴 수 있어도 매수 매도나 그런 투자 매수 매도, 그러니까
투자 그 매매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게 당연한 거죠. 수익 나시면 그걸 뭐 또 공유를 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 매도 관련돼서는 본인의 투자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매수 매도나 투자 원칙에 대한 기준이 없으시면 안 하시는 게 맞고,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적정한 가격에 사야 되는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고점 대비 지금 50%가 넘어서 많게는 65%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고점 대비로도 봐야 되고요. 저희가 1월달 연초 대비, 그래서 제가 1월달 연초 대비 수익률을 현황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1월달 연초 대비 가격 수준으로 내려온 종목들도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욕을 먹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종목들도 차별화돼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종목들도 소위 말하는 대장 종목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대장처럼 움직이는 종목들, 장비의 윤성 FNC,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대장 종목들이 못 가면 개별 종목들이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GM 관련된 이슈 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다른 또 완성차 업체들이 줄이겠다, 예를 들어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려 요인이 커지면 그때는 저도 조금 추이를 지켜보다가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욕을 먹더라도. 네. 뷰를 아직까지 바꾼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일회성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업데이트 계속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8월 달에 한번 말씀드리고 시세가 잘 났다가 최근에 시세가 펀더멘털 무관하게 좀 시세가 죽은 종목 중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많이 좋아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를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이수페타시스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뭐 엔비디아 플러스 블루오션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미반도체랑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야, 한미반도체는 엄청 기술적으로 높은 고진입 장벽이고 이수페타시스는 블루오션이잖아. 뭐 그렇게 일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블루오션 중에 치킨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아있는 업체들이 매출과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연초 대비 계속 제가 상승률 현황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코스피가 28% 고점 대비 빠졌고 코스닥이 26% 빠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0% 수익률 넘었는데 그걸 2차전지가 다 코스닥 수익률을 견인했는데 지금 16%대까지 내려왔고요. 아마 오늘 25일자 수요일 종가 반영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23% 올랐고 최고점 대비는 29%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상당히 견조하죠. 68% 상승했고 고점 대비는 15%밖에 안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대형주 단에서는 HBM, 광대형 메모리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거고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하이닉스 좋다고 많이 좀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수익률 측면으로 치면 이수페타시스가 더 좋았어요. 500%가 넘었었는데 저희가 8월 달에 찍을 때만 해도 500% 넘었었어요. 그때는 이 비싼 걸 왜 찍냐고 막 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생긴 거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빠졌어요. 419%에 지금 최고점 대비 7% 정도 마이너스 빠진 정도 수준이고 저는 여전히 한미반도체 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비싸다는 생각 들고요. LG노텍 10% 연초 대비 오히려 빠졌죠. 네, 우리는 LG노텍도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죠? LG노텍 한번 다뤄드릴게요. HPSP 많이 봐주세요. HPSP 최근에 영상 올렸는데 164% 최고점 대비는 11%밖에 안 빠졌습니다. 상당히 견조하고요. 그래서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해서도 11%나 빠진 정도 수준이고 HPSP는 저는 계속
좋아 보입니다. 이스페타시스랑 쌍벽을 이룰 정도예요. 거의. 네. 주가 안 빠졌죠. 고점 대비 11%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HPSP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DBI텍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고점 대비 40% 빠졌고, 예, 솔로엠이 이게 뭐냐면요, ESL이라고 마트나 요새 이제 병원까지 도입이 되는데 전자가격 표시기기 바코드 딱 찍으면 쫙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그거 얘네가 글로벌 3등이에요. 2등, 3등 왔다 갔다 해요. 예, 굉장히 견조해요. 고점 대비 22% 빠졌고요. 심텍, 대덕전자 어떻게 보면 이스페타시스는 같은 계열이죠. 다 PCB 구독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린티드 서킷 보드 인쇄 회로 기판. 다 이스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BH 다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인쇄 회로 기판이 어디에 쓰이죠? 다 인쇄 회로 기판이 반도체에 쓰이죠. 당연히 HBM에도 쓰이죠. AI 반도체에도 쓰이죠. 기판은 메모리, 비메모리 구분이 없죠. 다 쓰이는 거예요. 공통으로. 파크 시스템 제가 좋아하는 회사죠. 이 회사도 계속 업데이트 할 건데 고점 대비 28% 빠졌고요. 반도체 평균 1월달 대비해서 물론 LG노텍 같은 회사들, BH 같은 회사들 연초 대비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엄청 좋죠. 네.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좋은 뷰는 아니지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기회가 없을 수는 있다. 물론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일정 부분 틀렸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굿 컴퍼니인데 굿 스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HPSP, 파크 시스템즈, 그 다음에 이런 이수페타시스에 저는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와 최근 2달 만에 8월 달만 해도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지 않았는데 43%가 빠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점검해드리는 게 맞다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체결 강도 보면 형편없죠. 75, 69, 82, 85, 79, 80, 80 평균 내면 70 후반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매도세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매수세보다. 근데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는 항상 우리는 역발상.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이제 관련된 뉴스들 이제 요 관련된 뉴스를 일부러 찾아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제목만 가져와. 이거 내용까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 좀 해보시라고 일부러 기사 목차만 가져옵니다. 10월 19일 날 이경성 기자분이 한 건데 이수페타시스 주가 휘청 외국인 45만 주 이상 던졌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중장기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당연히 외국인이 계속 팔았으면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중국엔 저사양 반도체 못 보내. 미중 갈등 심화. 국내 영향은. 이건 딱 봐도 좋은 뉴스 같지 않을까요? 자, 미 상무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엔비디아 겨냥. 엔비디아를 큰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반반이겠네요. 50대 50. 그런데 PCB 생산업체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하락했지만 실적인 영향 미비. 김준영 기자, 이수페타시스 주가 급락, 미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이것도 최근 기사. 이수페타시스 3분기 일회성 비용 및 원가 구조 악화 지속. 내년 초에는 개선된다. 이거 좀 옛날 기사예요. 9월 5일 이수페타시스 주가 급등. 인텔에 대한 자신감 피력에 공급사 부각.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고. 자, 개념 정리부터 해드리면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 폭, 광대역 폭 메모리, 광대역 폭. 데이터 입출력 통로를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늘리고 D램을 수직으로 12개까지 쌓아서 용량을 증가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차선을 넓게 붙여서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한 거예요. 데이터가 통과되는 구간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빨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CPU 같은 복잡한 연산에서 GPU 같은 작업 집약적 데이터 처리에 활용하기에 HBM이 최적화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HBM이 CPU에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GPU에 더 많이, GPU 자체가 작업 집약적으로 처리하니까 더 최적화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 AI 가속기.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다.
뭐라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다.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머신러닝은 쉽게 말하면 기계학습, 딥러닝은 쉽게 말하면 인공신경막.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과 함께 하드웨어로서 역할하는 게 AI 가속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AI 가속기에 쓰이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서버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북미 유럽 고객들에게 MLB 멀티레이어 보드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멀티레이어 보드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은 주로 서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스위치, 라우터. 라우터가 뭘까요? 한번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통신용 장비에 상당히 많이 쓰여요. 통신용 장비. 이수페타시스 매출을 분개해 보겠습니다. 분개. 왜 분개가 중요한지 말씀드려요. 말씀 많이 드렸죠? 아니 엔비디아 매출이 발생한다는데 그럼 실제 매출을 까보면 엔비디아 매출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2차전지 업체라고 해요. 근데 2차전지 매출이 10%가 안 돼요. 그럼 2차전지 업체라고 할 수 없죠. 자, 이 회사는 유선통신 장비가 내년에 2,415 비중이 확 줄어들죠. 원래는 유선통신, 무선통신 장비 쪽으로 비중이 50% 이상 통신 장비 쪽 비중이 컸던 회사예요. 50%가 뭐예요? 60%. 그런데 내년에 2,400억대 적은 매출 아니죠. 2,400억인데 32%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이거 뭐죠? AI 가속기. AI 가속기. 서버 쪽 매출이 2,600억에서 4,500억으로 매출 비중으로 60%. 통신 쪽의 비중은 줄어들고 AI 가속기 쪽 매출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선 통신 장비는 뭐 1% 미만이죠. 영업이익이 내년 기준으로 아마 올해 많이 줄더라고. 올해 한 700억대 정도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이 내년에 한 1,100억 이 정도 나오면 이수페타시스 본사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중국, 후난, 그리고 미국 법인. 마진율 치면 본사가 16%, 미주 법인 2%, 후난 12%. 근데 이수페타시스의 강점은 줄어드는 통신 장비 쪽도 마진이 나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유선 통신 장비도 많이 층을 쌓을수록 말 그대로 여기 MLB가 뭐예요? 멀티레이어 본드잖아요. 층을 많이 쌓을수록 마진이 좋거든요. 근데 층을 많이 쌓을수록 좋은데 통신 장비는 지금 사실은 AI 가속기보다 더 많이 쌓는다니까요. 더 고다층이에요. 층수로 치면. 근데 물론 AI 가속기 지금 엔비디아도 납품하고 인텔도 납품하고 주니퍼도 납품하고 주니퍼 미국의 꽤 큰 이 네트워크 업체예요. 계속 고객사가 다변화야 돼서 이수페타시스도 통신 장비, 유선 통신 장비에 맞먹을 정도로 AI 가속기 층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통신 장비 매출 줄어들지만 마진이 좋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통 뭐 예를 들어 2차전지가 예를 들어 철강을 하는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을 하면 마진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철강 마진은 유의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다르다고요. 원래 캐시카우인 통신 장비도 마진이 상당히 좋다고요. 자, AI가 발전하려면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팅 파워랑 관련된 게 결국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의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 MLB 기판인 거예요. MLB. 자, 통신 장비, 서버, 스토리지 저장 장치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우주항공, 슈퍼컴퓨터, 뭐 테슬라의 막 도조 막 얘기하죠. 고품질 MLB PCB,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예요. 왜 그렇죠?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자, 경쟁업체가 엄청 많았어요. 대덕전자, 심텍, BH, 해성 DS. 해성 DS는 차량용 쪽으로, 대덕전자는 완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FCBJ, 기판계의 메인보드, 기판계의 명품 FCBJ로 완전 돌아섰죠. 심텍도 MLB보다는 PCB 쪽에 하이엔드 PCB 쪽. 그 다음에 사실 LG 이노텍이나 삼성 전기도 기판을 했어요. 근데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어요. 일본의 교세라라고 있어요. MLB 시장 점유율 2위. 대덕 심텍은 2위는 아니에요. 국내 경쟁업체고 주니퍼 나왔죠. 주니퍼 네트워크 고객이 교세라예요. 교세라.
교세라의 고객이 주니퍼 네트워크인데 교세라가 알아서 떨어져 나갔어요. 정리했어요. MLB 사업을. 그래서 교세라의 고객이 다 이수페타시스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주니퍼 네트워크 매출이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MLB는 인쇄 회로 기판 중에 고다층, 층을 많이 쌓는 회로 기판 중에 일종인데 메인보드 기판으로도 쓰이지만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HDI, 하이 덴시티 인터커넥션, HDI 기판으로도 쓰여요. 근데 휴대폰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도 당연히 많은 배선을 배치해서 층수를 증가시켜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송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다층 기판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죠? 고다층 PCB가. 그래서 기판은 층수가 높아질수록 제조 공정이 당연히 어렵고 길어지고 회로 설계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제작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스위치라든지 라우터 같은 통신 장비에 쓰는 기판이 가격이 싸지 않다고요. 마진도 좋다고요. 보통 층수 기준으로 12층이면 중다층, 12층에서 18층 사이면 중다층, 18층에서 24층 사이면 고다층, 24층 이상이면 초고다층. 근데 여기 돼 있죠. 왜 층을 많이 쌓을 이유가 있으니까 층을 많이 쌓겠죠. 층수를 많이 쌓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요. 처리도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층수를 많이 쌓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캐파. 24년까지 총 990억의 시설 투자를 하고 26년까지 총 6천억의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지금 3위권인데 2위권, 1위권까지 노리는 거죠. 미국의 TTM이라는 경쟁사는 말레이시아에 1억 8천만 달러를 추가 확보 증설 계획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1등 TTM, 그 다음에 GCE, 그 다음에 대만 업체 WS가 다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엄청 커지는 거죠. 챗GPT 하는데 챗GPT 모델을 훈련시키고 실행하려면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이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가 바로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반 클라우드 수요는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 AI 기반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또 어디 있죠? 메타도 클라우드 있죠. 또 어디 있죠? 구글도 당연히 있잖아요. 아마존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이런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애플도 있죠. 글로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I 기반 클라우드에 필요한 연산 속도 능력 향상과 관련된 GPU의 수요는 증가될 거고 엔비디아는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근데 재미난 건 경쟁사 TTM이 이수페타시스랑 약간 결이 달라요. TTM은 차량용이나 의료기기, 방산용 쪽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어디라고 그랬죠? 통신 서버, 통신 장비, 서버. 그러니까 TTM은 통신 장비 서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량용이나 의료기기나 방산 쪽. 왜 차량용이나 의료기기나 방산을 할까? 이게 더 마진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수페타시스가 서버가 17% 비중밖에 안 되는데 35%까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빅테크형 데이터 센터형 서버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뭐가 긍정적이냐면요. 아까 주니퍼 있었잖아요. 주니퍼는 교세라가 교세라가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사가 된 거고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달라고 해요. 구글도 달라고 해요. 짱이죠. 또 어디가 달라고요? 애플도 달라고요? 아마존도 달라고요? 고객사가 빅테크 고객사, 인텔, 그 다음에 메타 OEM, 셀레스티카 메타의 그 OEM, 데이터 센터 서버 관련된 OEM 회사,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사가 다 변화되고 있죠.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까지 5,930억 달러까지 증가한대요. 5,930억 달러. 연평균 29%. 엄청나게 증가하죠. 구글, 메타, MS 다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는 일부 줄일 수 있어도 AI 데이터 센터 쪽은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미국 고객사가 탈중국화 추세로 미주형 데이터 센터용 MLB 대거 수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향의 비중이 80%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국향 비중 급격하게 낮춰라. 미국 고객사가 다 빅테크잖아요. MS 중국 비중 높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구글 당연히 좋아하지 않아요. 애플 좋아하지 않아요. 메타 좋아하지 않아요. 애플은 중국에 휴대폰 팔아야 되니까 조금 덜 경계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미주형 데이터 센터용 MLB 중국을 대체하는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하이퍼스케일이란 거는 그죠? 초거대 데이터 센터 증설 거기다가 고속 연산 계속 증가하니까 네트워크 장비도 고사양화되고 서버도 고사양화돼서 이런 라우터라든지 스위치 서버 업그레이드 되면 당연히 MLB 기판도 고사양화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숙제입니다. 네, 엣지 컴퓨터가 뭔지. 엣지 컴퓨팅 수요가 증가할수록 신규 AI 가속기 시장이 계속 형성된다. G는 구글, 그죠? I는 인텔, 그죠?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 AI 가속기형 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초기니까 단가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럼 경쟁사들 주가 볼게요. 이 MLB 기판 1등이 TTM 테크놀로지인데 최근 이것도 많이 빠졌죠. 최근 22년 초만 해도 최고점 17.5불이고 보니까 한 16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불까지 빠졌으니까 이수페타시스만 빠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경쟁사 WS도 지금 보면은 WS도 2023년 초반에 40불 중후반까지 올랐다가 33불까지 빠졌으니까 한 30% 넘게 빠진 거죠. 경쟁사 현황이 좀 이렇고 2분기에 실적 쇼크 나온 거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일회성이에요. 너무 회사가 잘 나가서 그 상여금 올려준 거라 AI 기판 관련돼서 생산 초기 불량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회사가 폭풍 성장하니까 직원 수 증가한 부분, 인건비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AI 기판 관련된 원부자재비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라인 설비 이설한 비용이 있었다. 요거 밑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 요거 있죠. 요게 AI 가속기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요 중간에 엣지 클라우드 컴퓨터를 거쳐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전송 처리하는 거. 자동차, 뭐 휴대폰, 그죠? 많죠 여기 뭐 시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엣지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차나 이런 뭐 휴대폰이나 이런 IT 기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그래서 이 AI 가속기가 특정 고객사 향으로 올해 기준 1개였다면 내년에 3개 이상으로 Q가 3배 이상 늘어나고요. AI 기판에 대한 비중 자체가 내년으로 치면 매출 비중이 34%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신규 AI 제품이 나오니까 단가도 MLB 기판 단가도 올라가고 마진도 OP 마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공장이 내년 2분기에 가동되면 Q 물량 증가까지. 그래서 P도 좋아지고 Q도 좋아지고 OPM 영업 마진도 좋아진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아직 유선통신 장비가 40% 매출 차지하는데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은 AI 가속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가속기가 내년 기준으로는 최소 34%에서 최대 40%까지 매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SK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자, 연간 캐펙스. 경쟁사예요. GC.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TTM.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대만의 WS. 캐파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연간 캐파 600억 캐파. 그죠? 그리고 WS가 300억. 그죠? GC도 비슷하네요. 거의 약 600억 규모. 그리고 TTM 역시 1500억, 1000억, 2000억. 캐파 2000억 규모. 3배 넘게 차이 나네요. TTM하고 GC랑 TTM하고 이수페타시스. 요거는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글로벌 2, 3위권이니까 TTM 미국 1등이 올해 기준 12배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밸류에이션 많이 싸졌고요. 그 다음에 대만 실적 추정치가 안 돼요. WS. 그래서 아까 주가 위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의 원래 고객은
통신사 브로드컴하고 시스코 글로벌 탑3 통신사죠. 그러니까 이 통신 쪽 매출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반도체 네트워크 PCB도 고층 고집적화 추세로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44층 아까 뭐라 그랬죠? 24층 이상이면 초고다층이라고 했는데 휴대폰은 지금 44층 PCB가 양산돼요. 왜? 고속신호로 전송하면 그러니까 초고다층을 쓰면 신호 손실도 최소화되고 고속신호 전송에도 유리하니까.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고사양 원자재에 대한 개발 노하우도 갖고 있어요. 왜? 탑급이니까 시스코, 브로드컴, 심지어 노키아까지. 시스코, 노키아에서 최고 등급의 벤더를 확보했고요. 지금 아까 AI 가속기 관련돼서 엔비디아 쪽으로 엔비디아 펌에서 5개월치 주문이 밀려 있어요. 지금 월평균 500억씩 수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엔비디아 말고도 인텔, MS, 신규 고객, 구글까지, 구글의 메타까지. 그리고 교세라가 무너지면서 주니퍼가 10% 이상까지 비중이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가 다 빅테크예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안정적이고 AI 가속기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있는데 기존의 유선통신 관련돼서도 매출처가 브로드컴이니 시스코니 노키아니 거기서 최고 기술 등급이 인정받았고 브로드컴, 시스코, 노키아에 납품하는 유선통신용 장비가 마진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왜냐? AI 가속기보다 현재로서는 더 고다층을 쓰고 있으니까. 고다층으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당연히 통신 업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화도 좋아지니까 고다층을 안 쓸 이유가 없는데 고다층으로 가면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핫한 AI 가속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더 좋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다는 거예요. 물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캐시카우가 안정적인데 강력한 AI 가속기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2분기 실적 깨진 이유가 다 이런 건 일회성이잖아요. 이스페타시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사람 많이 뽑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라인 설비 이전한 거, 그 다음에 상여금 들어간 거. AI 기판,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AI 기판 초기 생산 불량 잡은 거. 이게 계속 불량이 생기면 문제가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런 일회성 쇼크가 있지만 내년에 PQ, 그 다음에 OPM, 영업마진이 다 모두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는 더 엄청나게 재밌고 신나는 내용으로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부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여러분들에게 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도래할 상승장에서 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